안녕하세요. 오늘도 녹화를 한번 해보는데요. 오늘은 제가 주말인데 이제 집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했거든요. 네, 그게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뭐 너무 열정이 넘치는 직원이어서 참지 못하고 일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저희 사실상 이제 영업팀장님, 저희 연봉 좀 많이 받으신다는 과장님께서 퇴근할 때 저하고 이제 다른 직원분 한 분을 부르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임으로 승진을 해서 저희 보고 주임이라고 부르는데, 주임 2명 잠깐 보자고 해서 갔더니 연휴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이제 너무 걱정 안 되도록 이거를 주말이든 뭐 아니면 월화수 중 아무 때나 어느 정도 이제 최소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내서 뭐 들어오는 문의 같은 것도 좀 쳐내고,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긴급한 건들 위주로 해서 좀 쳐내는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도, 이제 어쨌든 과장님 저분도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어, 그 과장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당연히 대표님이나 이사님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건데도 이제 굳이 이렇게 회의실까지 또 불러서 그 얘기를 또 하는다는 게 분명히 뭔가 따로 불러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윗분이 계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돼서 그냥 별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, 이제 아침에 막 이제 오전에 막 볼일을 막 보다가 월화수 중에 또 컴퓨터를 켜서 굳이 또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냥 차라리 오늘 조금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제 잠깐 이제 1시간 정도, 거의 많이 주말이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 하지는 않았고, 네, 그거를 하고 나서 문득 그 과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제가 과거 다녔던 직장에서 뵀던 한 분이 좀 오버랩 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봉을 얼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일을 얼만큼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회사 에이스 과장님, 사실상 영업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봉 5천에서 6천을 받고 있습니다. 이분이 나이가 30 후반인데 동나이 때 뭐 대기업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일 수도 있긴 하죠.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 업계에 경력이 없는 상태로 30대 중반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거를 고려했을 땐 사실 이분도 당연히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에 제안받았던 연봉이 한 2,800, 뭐 그 정도 수준. 그때는 지금보다 회사가 더 작고 했으니까 뭐 2,500까지도 불렀을 것 같기도 한데, 거의 4년 만에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높은 거잖아요, 사실. 그런 단순 돈만 생각하면은 지방 물가 월세 이런 거 고려해도 참 괜찮은 수준의 돈이긴 하죠.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을 보면은,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, 회사에서 터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를 이제 영업적으로 터지는, 굳이 영업이 아니어도 그냥 전반적으로 터지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개개인이 다 작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다 이분께 그 문제를 들고 갑니다. 심지어 대표님이랑 이사님도 이분한테 그거를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대표님이랑 이사님은 밖에서 이제 영업 뛰는 거를 원하고 더 좀
뭔가 더 전략을 세우고 뭐 경영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,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, 그래야 회사가 크고 회사가 이제 망하지 않고 뭔가 이제 일감을 계속 받아올 거 아니에요.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보고 있다. 사건 사고를 다 해결을 해주는, 막 머리가 터질, 딱 봐도 표정이 막 항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고 저희는 이제 평소에 퇴근이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한 6시, 5시에서 6시에 가는 날이 있고, 웬만하면은 기본 패시브는 7시 퇴근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7시에서 7시 반이 평균이고, 거기서 이제 30분에서 1시간을 더 잡거든요. 일이 많아질 때 기준으로 해서.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또 일을 법니다. 이게 처음에는 그냥 추측이었는데, 나중에는 뭐 이제 은근슬쩍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워낙 문제가 막 복잡한 문제도 많이 터지고 막, 그러고 뭐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일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막 자는 시간이고 한다고 그쪽이 저희 사정을 봐줘가면서 연락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. 막 뭐 위챗이든 뭐 메신저, 막 다양한 메신저 다 쓰는데 뭐 하여튼 연락이 엄청 오는데, 그거 뭐 받아주고 막 자기 딴엔 머리 써서 내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거를 집에 가서 하는 거죠. 거의 매일. 그리고 주말에도 종종 나오십니다.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너무 바쁘면은 뭐 이렇게 좀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들이고, 물론 주말에 나오면 이제 그 수당에 대해서는 시간 시급으로 쳐서 돈을 주긴 하는데, 쉽지 않죠. 말만 들어도 벌써 막 가슴이 콱 이렇게 꽉 막히는 기분이 들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객, 외부 고객이 모두, 네, 전부 다 압박을 하는 상황인 거죠. 내부에서는 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, 실수하지 마라, 더 잘해라, 문제 해결 다 빨리 깔끔하게 해놔라 이러고 있고, 고객들은 문제 터지면 이제 문제 해결해라, 빨리 뭐 어떻게 뭐 답을 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사실 뭐 유통업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뭐 명확한 정답이랄 게 없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무슨 수학 문제 풀어서 딱딱 답 내려주는 게 아니고, 안 될 것 같은 거를 막 어거지로 맞춰가면서 겨우겨우 막 계속 협의하면서 맞춰서 뭔가를 해결하는 일이라서, 이게 딱 단순하게 막 어느 시점에 되면 딱 이게 해결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느낌. 계속 그냥 그거를 들고 가는데 문제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. 또 들고 가야 될 문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. 네.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안경을 바꾸셨더라고요. 제가 안경을 왜 바꾸셨냐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자고 일어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잘 보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오전에 병원을 갔더니 노안이 와서 안경을 빨리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저도 물어봤어요.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의사 말로는 원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막 뭐 보실 때 되게 눈을 막 이렇게 찌푸리는 경우도 많아지고, 그리고 안색은 늘 잿빛입니다.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니까 뭐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, 그게 이제 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차에 가서 잠을 자시거든요.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,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항상 바닥이고 잠을 못 잔다는 뜻인데,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 일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잘 시간에 막 연락받고 이러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,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느낌? 딱 봐도 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 에이스 과장님, 지방 중소기업에서 연봉 5천, 6천 땡기고 있는 과장님이고, 전에 있던 제가 다니던 공공기관에서 뵀던 직원분인데, 이분은 연봉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한 3천 정도였는데 뭐 조금 올랐겠죠. 3,50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,
이분은 이제 산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어요. 무기계약직이셨고, 그 이제 이게 사내 도서관 규모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거든요. 근데 규모가 작진 않지만은 어 물론 이제 뭐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가끔 책 빌리고 하는 거 봤지만은 일한다고 사실 바빠서 막 그렇게 뭐 내부에서 막 책을 막 많이 빌려가고 이런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.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일했던 회사가 연구소였어요. 국책 연구기관이어서 연구직 특성상 이제 뭐 그런 자료를 많이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근데 거의 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많이 보지 이런 단행본을 빌려가서 막 참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신규 도서를 신청하거나 뭐 빌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보이거든요. 물론 이제 연봉을 고려하고 연봉 상승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계속 가시는 건데, 무조건 칼퇴근하고 일할 때도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냥 0이죠, 0. 뭐 같이 일하시는 사서분들이 한두 분 더 있으시긴 한데 뭐 다들 그냥 스트레스 없으면 뭐 그냥 잡담 좀 하시고 뭐 이런 건데, 항상 보면은 되게 취미가 많아 보이시고 좀 다른 걸 많이 생각하신 것처럼 보였는데, 이게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일하고 이분의 연봉의 한 2배 정도를 받죠. 근데 이분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뭐 집안에 우환이 있지 않는 한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.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봉만 딱 놓고 막 누가 연봉이 뭐 얼마라더라 뭐 쟤는 연봉이 작고 쟤는 연봉이 높고, 이것도 사실 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실제 인생에서 삶 측면에서 어쨌든 인생이 장기전이고 마라톤인데, 이렇게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한 5년만 더 살면은 이분은 회사 못 다니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데, 회사 나가고 이제 병원에 어디 입원해 있을 확률이 클 것 같고, 이분은 저분의 연봉의 반이지만은 이제 좀 길게 가는 거죠. 공공기관이 연구소가 갑자기 망할 확률도 거의 없고. 그래서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. 당연히 이분은 앞으로 연봉이 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, 이분이 뭐 10년 일해서 모을 돈을 이분은 막 3년, 4년 뭐 절반 이상으로 당겨서 그거를 모으고 또 그걸로 굴려서 더 잘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이 그냥 각자가 가진 그 주어진 환경, 그거의 장점과 단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는 게 맞겠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어떤 단점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올 때, 예를 들면 이 과장님의 예를 들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때는 이제 좀 이직을 고려해 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,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이분의 장점은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몰래 이제 뭐 뒤에서 뭐 명의를 다른 뭐 배우자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해본다든지,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전문직 시험을 준비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뒤에서 또 돈을 더 추가 부업으로 이제 부족한 돈을 채우거나, 아니면은 미래에 어떤 그거를 더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거에 쓰면은 사실 이분이 이분보다 더 길고 건강하고 실제로는 더 돈도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이분도 당연히 이분은 진짜
치열하게 일해가면서 업무 능력 짱짱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이분은 사실 언제든 동종업계에 더 느슨한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잘못됐고 이분이 뭐가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 너무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저희 회사 과장님도 뭐,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. 본인의 어떤 계획이 있겠죠. 이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 상황의 단점을 분명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러니까 뭐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여튼 뭐 아니면은 정말 한 5년만 더 바짝 당겨서 연봉 진짜 한 1억 땡길 때까지 바짝 땡기고 뭐 투자를 막 겁나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공격적으로 막 자산 엄청 막 사재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딱 5년 10년만 더 버티고 일찍 어 남은 인생 편하게 살자 이 생각으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할 확률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서 좀 이렇게 저울질 해가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계획이 중요하겠다.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건가 계획과 실행력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봉 근데 제가 연봉이 이제 좀 올라서 3,200만 원이긴 한데 그건 이제 뭐 점심값이나 뭐 상여금 이런 거 빼고 제가 계산한 거고 실제 뭐 이것저것 받는 거 다 치면은 근데 다른 분들은 점심값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보통 얘기하나요? 근데 어쨌든 받는 돈이니까 뭐 그냥 받는 돈을 연봉이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은데 뭐 만약에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3,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세 전 기준으로 해서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런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순수하게 월급으로 찍힌 돈만 생각하니까 계속 작다 작다 생각했는데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고려해보니까 아 그래도 막 와서 이제 힘든 상황에서 불평 별로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부분이 뭐 없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막 한 9개월, 10개월 다니면서 속으로 욕도 진짜 많이 했고 뭐 참 이 사회가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아 참 예, 다른 데 간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또 이것저것 다 넣어 보니까 그래도 입사한 시기에 비해서는 뭔가 더 챙겨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했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서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어제 상여금이 입금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하여튼 그런 저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뭔가 최근에는 제가 있는 지역에 동종업계인데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고 최근에 되게 성장세가 또 가파르고 또 그 자플랜의 평점이 어,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 지방에 있는 기업치고는 일단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적어놨는데 그렇게 나쁜 리뷰를 거의 못 봤어요. 그나마 나쁜 리뷰라고 할 만한 게 최근에 경영진이 뭐 사장 아들로 교체가 되면서 회사 미래가 좀 불투명해진 뭐 이런 얘기가 좀 많고 뭐 그냥 내부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못 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 같은데 거기 제가 좀 그 채용 공고를 계속 뭐가 올라오나 거기도 채용 공고
규모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직군 채용 공고가 좀 수시로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반복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. 그 뭐 해외 영업 이런 직군으로도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떴었는데, 제가 딱 그걸 확인을 했을 때가 하루인가 이틀 남았더라고요, 마감이. 근데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했어요. 근데 제가 영어 시험 성적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. 한 6, 7개월 전, 네, 한 6, 7개월 전에 다 만료가 돼서 그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그 회사는 그 메일 알람 설정을 해놨거든요. 그 회사가 신규 채용 공고 올리면은 제 메일로 그거를 바로 그 알람이 오도록 하는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오픽 같은 거 영어 말하기 시험 조만간 한번 칠 것 같고, 아마 거기가 이제 우대사항으로 경력 3년 이상을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신입 및 경력으로 포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항상 내더라고요. 근데 아마 우대사항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지원할 거라, 그 정도 회사면은. 제가 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다시 올라오면 한번 그냥 연습 삼아, 뭐 또 나름 재미있잖아요. 뭔가 시장에서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, 당연히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가 평가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, 그냥 재미 반, 그냥 뭐 도전 반 느낌으로 지원은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, 또 이제 이 업계가 아니고 또 다른 일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, 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있고. 최근에 그 AI 카톡에서, 잠시만, 문자가. 카톡에서 그 오픈 AI 챗GPT 프로 버전 월 29,000원에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요? 제가 그거 마침 요새 그 AI 맨날 말만 하고 제대로 써보고 있진 않은데, 저도 관심 계속 있어서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, 그게 딱 뜨길래 그거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, 그거 제가 3개월치 사놨거든요. 9만 원 정도 질러서. 그게 뭐 말로는 프로는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코드도 실제로 제대로 짜주고 뭐 그런다고.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트위터 같은 데 가보면은 그거 쓰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있길래 일단 질러만 놓고 써보진 않았습니다. 그것도, 네, 제가 써보게 되면은 뭔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그냥 문득 생각난 거는, 제 자신이 너무 좀, 뭐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서 잘 키워 주셨지만은, 한국 사회 자체가 뭔가 우리가 자라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, 사실. 학교 다니면서 국영수 공부하고 뭐 맨날 학원 다니고 시험 치고 이렇게만 살아오다 보니까,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.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뭐 특출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항상 아쉽고, 그거에 대한 좀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좀 몰입해서 살고 싶다, 몰입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,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모르겠는 거예요. 뭐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좀 답답함,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. 근데 좀 저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,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? 어,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? 근데 요새는 AI가 뭐 이것저것 잘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그런 걸 한번 재미삼아,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를 그냥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냥 뭐라도 해야 또 다른 생각이 날 것 같아서, 네, 좀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노력 중인데, 오늘도 밖에 나가서 뭐 머리 깎고 집 청소하고 뭐 좀 정리하고 하니까 일 좀 하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. 내일은 좀 뭔가를 해야 될 텐데. 여튼 오늘 영상은 잡소리가 뭐 항상 두서없지만 잡소리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